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옛날 한 옛날에 동화책 속 주인공이 되고 싶은 아이가 살았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모험을 떠나는 여행을 꿈꿨죠. 그래, 결심했어. 동화 속 완주의 세계로 떠나보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에이, 모르겠다. 일단 떠나보는 거야. 나만의 책을 쓸 수 있는 여행, 자연이 주는 맛을 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토리. 완주로드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완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둔산. 봄햇살의 초록잎이 일렁입니다. 여러분, 대둔산에 오자마자 제 친구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어요. 기린아, 안녕. 백마야, 제 전용 기사입니다. 어머, 왕자야, 오랜만이다. 안녕. 너 왜 또 얼굴을 붉히고 그래? 오랜만에 봤다고 또 내 얼굴 보고 설레하는 거구나? 이 대둔산에선 또 얼마나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떠나볼까요? 완주로드 첫 장을 열기 위해 간 곳은 대둔산 케이블카. 귀여운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은 필수. 포토 에세이 남겨야겠죠?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줄 선 사람들이 많네요. 다들 여기 뭘 기다리고 계신데 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대둔산에 동화 같은 절경을 보기 위한 특급 열차가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동화 같은 절경? 네. 나도. 같이 가시죠. 하늘 보니 오늘은 케이블카 타기 딱 좋은 날씨여서 더 설레네요. 어느 계절에 와도 아름다운 대둔산을 한눈에 내려다보니 이래서 호남의 금강산이구나 감탄사 절로 나오는데요. 소중한 이들과 꼭 같이 오고 싶은 장소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조금 더 힘을 내 대둔산 품에 안기면 끝이 보이지가 않는 바위네. 기암 절벽 사이로 마주하는 것이 있으니 금강구름다리, 일명 대둔산 출렁다리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에 저절로 경의를 표하게 되네요. 주체할 수 없이 두근대는 심장을 안고 출렁다리를 건너가 봅니다. 여러분, 걷는데 다리가 출렁거려서 진짜 스릴 만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위에서 보는 절경은 정말 동화 속 세상 그 자체. 마치 제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이랄까요? 출렁다리 포토존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오늘을 기념하는 사진 찰칵. 산 위에 떠 있는 기분을 언제 또 느껴보겠어요. 너무 좋죠. 옛날에 대둔산 왔을 때는 다 밑에서 걸어 올라오고 했었는데 뭐 출렁다리 생기고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또 경치도 좋고.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는 세령 씨. 대둔산 매력에 홀려 도전하는 곳이 있으니 아니, 이건 잭과 콩나무가 아니라 잭과 삼선다리? 웬만한 강심장도 오금을 저리게 한다는 수직 상승 3선 계단에 도전해볼까요? 계단을 오른 용기 있는 자에게 주는 선물. 대둔산의 절경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인가요? 천국에는 진수성찬이 있다던데. 진수성찬 어디 있는 거야? 역시 등산 후에는 맛있는 것을 먹어줘야죠. 완주에서 나는 나물들로 맛있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그중에서도 산에서 나는 고기, 대둔산 더덕에 제일 먼저 손이 가네요.
더덕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쌈도 한번 싸 드셔보세요. 새로운 맛이에요. 고기처럼 더덕쌈을 먹으면 입안 가득 더덕 향이 퍼지면서 진짜 별미죠. 어머, 어머나 세상에. 지금 더덕에 요술 부리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고기인지 어떤 게 더덕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신선한 공기하고 맑은 물을 먹고 자란 더덕이 대둔산의 최고입니다. 어때요 맛이요? 더덕이 달라. 진짜 다른 곳이랑 달라. 역시 동화 속 더덕. 고기라고 착각하셨죠? 어머, 깜빡 착각해요. 버렸지 뭐예요? 제철에 나오는 나물 반찬까지 맛있게 먹어주면 산행의 고단함이 말끔히 씻기는 보양식 한 끼였습니다. 근처엔 삼례문화예술촌이 있는데요. 과거 수탈의 역사를 품은 쌀창고가 문화예술의 보고로 확 탈바꿈했습니다. 어머, 내가 방금 이따 온 동화 같은 대둔산이잖아. 아니 설마 또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떠버리시면 안 돼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방금 이따 온 곳이라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 근데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인데 이렇게 멋있는 전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곳은 100년 전에 쌀을 수탈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1945년에 물러가고 농협에서 2010년까지 쌀창으로 썼어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다 매입을 해서 지금의 공간으로 복합문화공간, 이래서 삼례문화예술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조선의 소박한 색채를 만날 수 있는 한국화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술 콘텐츠를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이곳의 존재 이유죠. 완주에 사는 공예품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된 공간에선 지역과 예술의 끊임없는 소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에는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통 공예품도 있네요. 너무 예쁘다. 아니 이런 전통 공예품은 누가 만드는 거지? 어머, 설마 제페토 할아버지 지금 피노키오를 만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저는 완주에서 활동하는 도문화재 천철석입니다. 50년 동안 나무와 살아온 길, 소목가구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전통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계속 완주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고향 지켜야죠. 공기 좋고 또 사람이 그렇게 뭐 친화가치가 많이 안 살기 때문에 뭐 소리가 나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그래서 완주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나무의 질감을 느끼며 소목 가구를 만들어보는 체험. 손수 만들다 보면 물건에 대한 애착도 남달라질 텐데요. 고사리 손으로도 즐겁게 체험하네요. 이렇게 완성된 책받침대에 책을 놓고 읽으면 참 뿌듯하겠죠? 옛날에 키링 만든 것보다 지금 이게 나사도 받고 사포를 처음 만들어봐가지고 하는 게 더 재밌었어요. 폐 공장에서 예술촌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와봤는데 오늘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완주에 문화와 체험이 가득한 곳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지금 당장 삼례문화예술촌으로 놀러오세요. 책으로 문화를 만들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기며 지역 예술인과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여기 역시 으뜸 완주입니다. 그래서 세령이 동화 같은 완주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동화 같은 완주 했다. 세령이의 이야기 끝.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별빛 같은 집어등을 켜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치잡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치의 빛깔은 그야말로 영롱합니다. 와. 와, 사이즈 좋다. 한치는 야행성이라서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밤에 낚시를 해야 하는데요. 잠이야 하루쯤 못 자도 좋다. 즐거운 한치 낚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수의 대표적인 항구 국동항입니다. 낚시의 성지답게 전국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한치를 잡으러 가기에 앞서서 준비가 한창입니다. 광주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사 직장 동료들하고 항상 근무에 많이 시달리다가 이렇게 쉬는 날 한번 시간을 내서 한치 잡으러 한번 이렇게 내려왔는데 날씨도 좋고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한치 낚시 출발! 오늘은 파도도 수온도 모두 우리 편인 것 같네요. 오늘 한치잡이를 책임질 차병철 선장님. 작은 선박부터 시작해서 낚시배를 운영한 지 10년이 된 베테랑입니다. 선장님, 근데 우리 한치 잡으러 어디로 가요? 자, 오늘은 3시간 반 정도 이동할 겁니다. 여수도와 거문도 사이 우리가 경계라인이 가까이 붙어가지고 오늘 작업을 할 겁니다. 한치가 좀 많이 잡는 애들하고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들쑥날쑥합니다. 한치들이. 나오는 날은 또 좀 나오고 안 나오는 곳은 또 뜸하고 그렇습니다. 한치들이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여수 신월동에서 한치 포인트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시간 30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자, 바닥 수심은 지금 87m 나옵니다. 87m. 자, 개인 릴 바닥 찍어 보시고 수심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선장님의 방송이 끝나고 각자 낚시 채비를 시작합니다. 낚싯대 상태는 괜찮은지, 릴은 작동이 잘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봅니다. 지금 느낌이 수온이 좀 안 올라서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별 기대는 안 하는데 한 20마리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치는 해가 진 직후와 해 뜨기 직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야행성인 한치는 강한 불빛을 쫓아 몰려든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되면서 손놀림이 분주해지는데요. 오늘 한치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빠졌어. 오늘의 첫 한치였는데 올라오다가 떨어지니 아쉽네요. 자, 다시 집중해서 낚시를 이어가는데요. 드디어 바닷속에서 한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에서 처음으로 한치를 잡은 장영기 씨는 기념으로 소중하게 담기 위해 한치 포장까지 완료. 때다 친구들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와서 오늘 기분도 좋고 오늘 그래도 한치를 첫수로 잡아서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죠. 첫 수가 시작되니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한치를 잡기 시작합니다. 23, 20. 이렇게 한치를 잡을 때마다 외치는 건 몇 미터에서 잡았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원래 한치 낚시가 개인 낚시가 아니라 공동의 낚시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 한치라는 게 군집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허허벌판인 바다에서 메타 누군가가 한 분이 잡으면 그 메타를 공유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메타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수심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치 낚시는 개인 낚시가 아니라 공동 낚시다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바다의 수심은 87.6m.
한치는 바닥까지 미끼를 내린 다음 서서히 줄을 끌어올리면서 낚시를 하는데요. 그날 잡히는 수심층이 다르지만 이날은 20m에서 30m 수심층에서 한치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그때 저항이 심해진단 말이야. 물에서 딱 잡았다가 물에서 나올 때 한 방에 올라와야지.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은 낚시 코치도 해주면서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하는데요. 잠깐의 특강으로 한치 잡기 성공! 옆에 계신 사장님이 제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 듣고 배우면서 지금 따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잡으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다 같이 잘 잡자 이런 마인드가 정말 보기 좋은데요. 와, 사이즈 좋다. 됐다. 한치 낚시를 처음 온 기념으로 배에서 인증사진도 남겨봅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도 놓칠 수 없다. 계속 잡아 올리다 보니 어느새 박스가 한가득 찼습니다. 한 2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40마리 정도? 오늘 오징어 포함 한 4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한 4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40마리. 전날 오후 2시에 시작된 한치잡이 일정이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슬슬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낚시 장비를 정리합니다. 대체 한치 낚시의 매력은 뭐예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저녁에 할 수 있는 어떤 편한 낚시? 한 번에 나올 때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오고 하면은 그게 또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맛이잖아요. 이거 딱 뭐 잡아서 회를 또 떠먹으면은 맛이 또 기가 막히기 때문에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가지고 초보분들이 오시면은 굉장히 즐겁게 낚시를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낚시도 끝났는데 한치의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방금 잡은 신선한 한치로 바로 회를 떠봅니다. 보기만 해도 쫄깃쫄깃한 한치회와 한 마리 통째로 쪄서 먹는 한치 통찜까지 완성! 자, 드디어 우리가 잡은 한치가 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오, 원래 배에서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먹읍시다. 이거는 또 많이 이렇게 집어야죠, 많이 많이 집어야죠. 집어야 돼. 한치회를 많이 집어서 초장에 콕 찍은 다음 한 입에 쏙! 맛있어요? 또 먹자. 와, 먹자. 잘 먹겠습니다. 고기 잡았더니 더 맛있어. 입에서 살살 녹아버리는 감동의 한치. 이 맛은 꼭 기억할 거예요. 한치를 아는 사람은 원래 이 찜을 먹어. 고소해. 좋네. 이건 달고 이건 고소하다. 이거 먹으려면 이제 맨날 여수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수 밤바다 노래 부르면서. 다음 출조 잡으시죠. 시간을 내 가지고 내려온 보람이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처음 한 한치 낚시인데도 이제 마리수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이 오징어 같은 애인데 손맛이 있더라고요. 쭉쭉 당기는 손맛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신선한 한치를 회로 먹고 통찜으로 먹는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해서. 더워지는 시즌이니까 이 더워지는 시즌에 저녁에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밤낚시에 이렇게 운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여행과 낚시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낚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박 2일을 잡고 해야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여수 밤바다를 보며 여행하는 기분도 든다고 하는데요. 짜릿한 손맛과 한치를 맛보고 싶다면 여수로 놀러오세요. 이야, 너무 크다, 너무 커. 와, 역시 캠퍼스입니다. 대학가 근처에 오니까요, 제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꿈, 열정,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동기 마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제가 오늘 캠퍼스, 이 대학가에 온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곳에서는요 맛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제가 또 먹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도대체 뭘 먹을 수 있을지 벌써 기분이 좋아진다. 피님 어디 가서 뭘 먹으면 되나요? 오늘은 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배우러 갈 거예요. 아야야 괜찮아요. 이때까지 많이 배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배려, 이웃을 사랑하라, 뭘 교통질서 다 배웠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카바디 들어보셨나요? 카바디 인도 그 국기라고 하는 제가 알고 있는 선수도 있어. 이장군이라고 제너럴 리. 그거 오늘 직접 하실 거예요. 에이 왜 이러십니까? 카바디가 그리 흔한 경기가 아니고 스포츠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찾기 힘들 겁니다. 대구? 그거 더 힘들죠. 카바디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무섭다. 제가 여러 대학교를 많이 다녀봤지만 와 이렇게 카바디 학과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선생님. 아니 카바디 학과가 아닙니다. 네? 카바디 학과가 아니라고요? 왜요? 여기는 우리 경찰 행정학과입니다. 잠깐만요. 경찰 행정학과인데 왜 카바디를 합니까?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네네. 체력, 그죠? 협동심, 그렇죠. 이런 팀워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적합한 운동이 카바디라고 생각해서 카바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도 고대 서사시에 네네. 그 왕자가 적진 7명에 잡혀가지고 죽은 것에서 유래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8년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인도를 우리나라가 한점차로 꺾었던 종목. 여전히 우리에게 생소한 바로 카바디입니다. 동아리원들은 그냥 뭐 다 에이스 이런 느낌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 제일 왼쪽 끝에 있는 코너 역을 맡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덩치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공격도 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피구, 격투기, 술래잡기, 약간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으로 좀 격하고 그리고 좀 부딪히고 팀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원들이랑 합을 맞추는 거에 있어서 되게 아름다운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바디는 저 같은 체격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이 정도면은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카바디는 그 체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 선수는 85kg. 네? 그다음 여자 선수는 75kg 이상 되면 출전을 못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전 못하는 겁니까? 살을 좀 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기 손을 꼭 잡을 이렇게 터치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터치를. 네, 수비수가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는 역할. 오씨. 카바디. 또 손 맞? 어디 손 맞는 거야 계속? 보너스 했다는
공격수의 미션이라면 뭡니까? 공격수는 최대한 신속하게 들어가서 정확하게 터치든 보너스 라인을 밟고 또 신속하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출발했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야,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비수의 미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비수는 아무래도 30초 공격 시간이 30초 동안 그거를 잡을 생각보다는 최대한 아무것도 못하게끔 잘 버티는 게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다시 공격적 행동보다는 어떻게 수비하고 지켜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제가 일단은 아까 들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점수 한번 1점 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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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제 잘못이 아닙니다. 같은 한 통석이라 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 그래? 자, 제가 1점 내면 여러분들 푸시업 100개 하기. 저희가 잡으면 푸시업 100개. 편집. 자, 갈게요. 가버디. 여기 어디예요? 와, 진짜 무섭네. 무조건 내가 잡는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억수로 기쁘네. 내가 하자. 조금 전에 제 수비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나쁘지 않았어요.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아, 진짜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수비가 1점. 예. 와, 김혁이를 평가하자면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더 잘하죠. 아, 그렇겠죠. 근데 어느 분야든 간에 100일쯤 되면은 그 분야에 푹 빠져 있을 거. 물론. 매력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카바디는 본인에게 어떤 매력을 선사하나요? 카바디는 이제 20살의 청춘을 불태울 수 있게 치열하게 뛰어주는 그런 운동이죠. 비인기 종목의 서름 속에서도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지만 달라진 것 하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실업팀도 하나 없고 일반 중고등 팀도 없어서 선수들이 생계 유지 때문에 많이 선수 생활을 포기를 하고 있어. 요새 뭐 하냐 이런 얘기 있어서 뭐 카바디 동아리에서 뭐 대학 대회 나간다. 또 그게 뭐야 뭐 이런 말 주변 반응이 제일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또 막상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재밌고 또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면 되게 재밌게 볼 수도 있는 스포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바디는 재미있어서 약간 체인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경기 중에 이제 이렇게 체인을 걸고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쉽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서로 꽉 잡고 있으면 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체인이라 생각합니다. 네, 카바디라는 운동이 사람을 잡으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경찰이 되어서도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카바디는 킹정입니다. 제가 오늘 카바디를 즐겨봤는데요. 카바디를 하는 동안 계속 맑은 땀이 흐르더라고요. 아마 카바디는 맑은 정신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가까운 곳에서 이색 스포츠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강력히 추천합니다. 경찰행정 화이팅! 카바디 사랑해요!
1973년부터 2023년까지 50년의 시간 동안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들은 어떤 변화를 겪어왔을까요? 경주 남산의 50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경주문화관 1918. 오늘 이곳에서는 문화유산 전문 안장원 사진작가가 찍은 경주 남산 50년의 기록이 전시됩니다. 우리 안장원 선생님께서 1973년부터 경주 남산을 50년간 사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만여 점을 담고 시대적으로 50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해준 시간에 우리 신라문에도 30주년이 돼서 30주년과 50주년을 맞춰서 경주 남산을 통해서 남산을 또 새롭게 보는 시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장원 작가는 경주 남산 촬영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전문 사진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50년간 찍은 5만여 점의 사진 중 총 50여 점의 남산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사진으로 좀 찍어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경주 남산이 가장 그 불교 문화 유적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1973년 7월 여름방학 때 경주 남산을 제가 처음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남산에 매료돼서 많은 사진을 찍게 됐고, 그 시절 찍은 사진서부터 그 이후로 금년에 이르기까지 벌써 만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뜻도 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나 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런 의미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 경주하는 연고가 없었던 안장원 작가는 한동안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사진을 찍다가 이후에는 약 20년간 경주에 머물며 남산 사진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 남산을 찍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다가 우연히 그 절터를 우리 막영지로 쓰게 되면서 거기 있는 작은 돌부처가 그 돌부처의 미소에 제가 매료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겠느냐,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주, 특히 남산에는 많은 그런 그 절터도 있었고 불상도 있고 탑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주 남산을 처음 택한 것인데 세계의 불교 문화 유적까지도 이제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곳이 경주 남산이지요. 50년간 찍은 남산의 사진 중에 이곳에 전시된 사진은 총 53점. 5만여 장 중에 사진을 골라내는 작업 또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사진을 선정했을까요? 50점을 선정한 이유는 물론 첫째는 전시장의 그 규모 이런 걸 감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비교를 해줄 것이냐, 두 사진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좋은데 그러면 50점 가지고는 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맞게 50점을 선택을 하고 이제 이 작은 설명용 사진을 옆에 붙여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이제 생각을 하고 50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73년 7월 남산에 처음 오른 이후로 안장원 작가는 사진을 찍은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하며 그야말로 남산의 역사를 한 장 한 장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남산을 돌아볼 때는 그 거의 관리가 안 된 상태였고, 길도 없었고 안내판은 물론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 타지는 않았으니까 상태는 비교적 괜찮은 경우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이끼 속에 묻혀갖고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요즘 문화재 관리를 열심히 해온 덕분으로 최근에는 비교적 그 이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변화되는 모습 같은 것들이 제 사진 속에 나타나고 있고, 경주 남산이 야외 불교 박물관이라 불리는 이유를 새삼 실감하게 되는 사진전인데요.
50년간 애정을 쏟아부은 경주 남산은 안장원 작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주 계신 분들 또는 경주 지역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큰 복을 받고 사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 남산에는 우리가 불교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불교 미술에 관한 많은 작품들이 남아 있어서 남산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남산에 오르시면서 이런 유산들과 서로 마주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마음자리가 훨씬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내줄 겁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남산의 역사를 시간여행하듯 만나본 기분인데요. 안장원 작가는 이번 전시가 경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길 바랄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화적 유산들을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후세 사람들도 충분히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난 우리 책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가 특별하게 뭐 멋있다든가 아름답다든가 또는 아주 귀중한 그런 장면이라든가 뭐 이렇다기보다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특히 우리 신라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라인들이 정신의 소산이 우리 남산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은 우리 문화가 향상되는 것이니까요. 뭐 그런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장원 작가가 기록한 남산의 50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6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주말 전시 나들이 어떨까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 더운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준비하는 날, 이날을 단오라고 하죠. 이쁘고 밝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싹 날아갑니다. 수린날이라 불리는 단오엔 무엇을 했고 어떻게 즐겼을까요? 함께 나누고 즐긴 행복한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이른 아침 분주한 이곳은 충북 무형문화재 4호 청주신선주의 19대 전수자이자 대한민국 식품명인 박준미 대표의 작업장입니다. 대표님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옛날 우리 그 어른들이 드시던 그 막걸리 술빵을 만들고 있어요. 술빵이요? 네네. 단오 행사에 전시하고 시식할 음식을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통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정성과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술빵에 뭘 넣은 거죠? 네. 술빵하면 노란색 생각하는데 색깔이 이뻐요. 예. 옛날 어른들은 그냥 그 노란색으로다가 해서 드셨었죠. 근데 딸기 가루를 이제 분말해서 한 거고요. 요건 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쁘게 하니까 이제 그 술빵을 싫어하는 이제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이름을 뷰티 술빵이라고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귀욤귀욤하고 예쁜 술빵. 현대적으로 변신한 우리 간식.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런히 담아 찜솥에 넣고 20분간 기다리면 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계피에 생강, 대추, 이건 무슨 재료인가요? 여름에 그 예전에 조선시대 궁중에서 그 임금님이 드시던 음료인데요. 그 시절 음식이라고 해서 절기마다 그 단오날 그 여름을 나기 위해서 마셨던 건강 음료입니다. 여름 더위를 없애주는 제호탕을 만들어 볼까요? 커다란 통에 계피와 생강, 대추를 넣고 달큰한 맛을 더할 매실액도 넉넉히 부어줍니다. 통에 가득 물을 채워 센 불로 끓여주면 되는데요. 몇 시간 정도 끓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약한 불에서 좀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거의 12시간 정도를 끓입니다. 인내를 거쳐 12시간을 끓여 나온 제호탕. 김이 모락모락 알록달록 색을 입힌 술빵이 완성됐습니다.
보기 좋게 한상 차려진 여름 간식. 별미 간식 맛은 어떨까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막걸리 빵도 잘 나오고요. 제호탕도 잘 나왔습니다. 맛있게.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식재료를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올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기 바랍니다. 간식도 잘 만들었으니 청주 고인쇄 박물관으로 단오 행사 즐기러 가볼까요?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이제 이번에 단오맞이 행사를 맞이해서 제가 하고 있는 진행은 단오선 만들기라고 해서 전통 부채를 이제 직접 색칠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시원한 부채를 느껴보실 수 있는 전통 행사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던 과거에는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선 부채가 필수였겠죠. 그리고 이건 연꽃, 곰돌이, 연꽃, 부엉인데 어떤 부채라고 보세요? 저희 연꽃이요. 네, 연꽃이요? 단오 부채를 말하는 단오선은 단오가 되면 선물로 주고받았는데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단오선 만들기에 아이들 모두 더위도 잊은 채 신이 났습니다. 집에서 부채 써본 적 있어요? 네, 잘 때 엄마가 붙여줘요. 이거 부채 만들어가 집에 쓸 거예요, 이제? 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선풍기보다 이제 부채를 그래도 많이 사용을 했었죠. 요새는 이제 뭐 이런 옛날 같이 부채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활용을 안 하니까 전자제품이 많으니까 이런 행사 많이 있어서 디자인 고르는 두 번째까지. 옆에서는 실을 이용한 또 다른 체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네. 저희는 지금 장명로 팔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 중 하나인 장명루 팔찌 만들기는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장명루는 길장의 목숨명 실루라고 해가지고 단오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병장수하라고 이제 오색 실을 엮어가지고 만들어준 팔찌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닥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부분을 친구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내려가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잡고. 어머니 지금 아드님보다 훨씬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응? 그렇네요. 아들의 건강을 빌어줘야 되는데 어머님의 건강을 더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예쁘게 잘 만들었네. 누가 만들어줬어요? 빨간색이 두 개. 이쁘고 밝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무르익고 오후가 되니 한낮의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는데요. 그늘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이 그야말로 불볕 더위였습니다. 전국 곳곳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갔고 그렇다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실내에서 하는 체험은 어떠신가요? 한낮의 더위를 피해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무슨 체험하려고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예. 화채 만들기 체험하러 왔습니다. 이름도 귀여운 뿌띠 화채 만들기. 오늘의 화채 재료는 더위를 잊게 할 참외, 수박, 블루베리와 산딸기,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줄 틀까지. 박준미 명인과 함께하는 화채는 인위적인 단맛이 아닌 직접 만든 발효청을 활용한 요리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답니다. 과일도 직접 썰어보고 원하는 모양으로 찍어도 보고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요리 시간. 엄마 아빠와 함께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떻게 좀 시원해요? 더웠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실내에서 화채도 만들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 이제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긴 줄은 또 뭔가요? 여기 단오 음식 체험 같은 거 해갖고 시식한다 그래갖고 서 있는 거예요. 단오에 먹던 수리치는 대표적인 세시 음식인데요. 오랜 시간 끓인 제호탕과 함께 먹으면 무더위도 잊게 만든답니다.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는 우리 단오 음식이죠. 떡 맛 어때? 맛있어요. 약간 계피 맛도 나고 약간 신맛도 나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요. 더위가 싹 날아갑니다.
저희 박물관이 30년 만에 다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와 그리고 새롭게 단장한 고인세 박물관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 볼거리, 즐길거리 많으니 많이 놀러 오세요. 일상 속에서 세시풍속을 즐기기 어려운 요즘 전통문화교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박물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 무더위 이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